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역 의료를 확충한다며 의대 정원 인가를 받고 편법 운영을 해온 건국대 의대 문제. 지역 사립의대와 병원의 설립 취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통대가 국내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버스 시연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정문밖까지 운행합니다. 충북에 처음으로 태양광 폐 모듈 처리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폐 모듈이 급증하고 최근 원자재 가격도 올라 충청북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식을 주민들이 직접 FM 라디오로 전하는 마을 공동체 방송국이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옥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7명, 충주 17명, 제천 4명, 음성 3명, 괴산 2명, 진천 3명, 증평 6명, 옥천 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731명, 누적 사망은 2명 늘어 104명입니다. 지방의 의료 불평등 문제 보도 이어갑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역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충주에서 의대 정원 인가를 받았지만 12년 동안 이를 무시하고 서울에서 수업해 왔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문제 제기와 교육부의 감사로 지난해가 돼서야 충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부속 대학병원인 충주병원은 응급 의료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또 최근엔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여전히 지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울산에서는 대학의 편법 운영을 감시하고 지역 사립의대와 병원의 설립 취지를 바로 세우자는 시민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허지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아산병원. 이 병원의 의사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울산대학교 의대 교수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당시 권교부가 지역 의료를 확충하라며 국립대 정원을 줄여 울산의대에 정원을 내줬는데 부속병원인 울산대학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대 수업도 울산이 아닌 서울 아산병원 내에서 이뤄져 사실상 서울로 의사를 배출해왔습니다. 이런 편법 운영은 감독 권한을 저버린 교육부의 묵인으로 가능했습니다. 서울 유수 좋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의사가 돼서 충북 지역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한다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 의료 서비스센터 좋은 현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2, 3년 교육부 행보는 달라졌습니다.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인가 취지에 맞게 그 지역 대학에서 수업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은 겁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의 시민운동도 한몫했습니다. 울산건강연대는 수년 전부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지역 정치권과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울산대학교 내에서 의대 수업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 감축한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의과대학처럼 운영이 된다면 그건 잘못되고 시정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한테 위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지역 소재 대학 부속병원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한 실습을 가장한 서울 소재 병원에서의 편법 수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벌써 지역의 작은 병원에서 뭘 배우겠냐는 학습권을 걱정하는 정상화 취지를 흔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건강연대는 대학의 편법 운영 모니터링과 의대 교육과정 인증평가 강화 등 법 개정을 목표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평가 절차를 확인해서 이 인정기관인 평가원이 울산의대를 제대로 평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인정기관을 지정해서 울산의대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비슷한 상황에 충주에서도 일부 의대 수업이 표면적으로 시작됐지만 의대생들이 실습을 할 병원다운 병원 정상화 동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충주시장 등이 대학 법인에 병원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한때 투자 계획을 언급했을 뿐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진짜 병원다운 병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죠. 지역 소재 부속 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대학이 두려워하는 의대 정원 반납이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그 법상으로는 부속 병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역할, 기능 이런 거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의대생의 교육은 1차적으로 부속 병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서울에서 의대가 진짜 제대로 돌아왔는지 지역 의료 확충을 할 의지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중증 환자 병상을 기존 40개에서 20개 더 늘립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호흡기 치료센터 1개 병동을 리모델링해 중증 환자 6개 병상과 준중증 환자 1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고 의료 인력은 일반 병동 2개를 폐쇄해 충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확보한 격리 병상에는 확진된 산모를 위한 전용 음압병실 3개를 배정하고 만성 신장 질환자 투석을 위해 외래 음압 혈액 투석실을 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도내 위중증 수용 병상은 32개 중 31개가 찼고 준중증 병상도 38개 중 36개가 찼습니다. 버스에 탔는데 운전기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자율주행 버스 얘기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노선대로 잘 찾아갈 수는 있을지, 또 안전한 건지 여러 생각이 들 텐데요.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 대중교통수단에도 완전한 자율주행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대학교. 승객을 태운 15인승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던 버스는 정문을 나가 학교 밖 상점가까지 1.5km 구간을 오갑니다. 운전석도 핸들도 기사도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요원만 있을 뿐입니다. 학교를 통학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유가 생기게 된 것 같고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강의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 없이 차량이 알아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버스는 국내 최초. 지난 2013년부터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6인승의 1세대 자율주행 버스를 사고 없이 운행한 끝에 학교 밖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차량 자체 센서로는 인식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학교 안팎으로 설치한 인공지능 카메라 10여 대로 수집한 정보는 이곳 통합관제센터를 거쳐 자율주행 버스로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내가 있는 정류장을 알리면 버스가 승객을 찾아가는 기술도 포함돼 경제성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도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협력 기반의 그리고 수요 기반의 자율주행 버스를 통해서 탄소 제로를 이용하는 또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마지막 실증을 거친 뒤 내년 봄부터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해 대중교통수단에도 도래할 자율주행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고 있지만 폐 모듈 처리 방안은 마땅치 않아 골칫거리였는데요. 진천에 재활용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폐 모듈이 급증하고 최근 원자재 가격도 올라
충청북도는 태양광 모듈 재활용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설인 태양광 모듈 연구센터. 수명을 다한 모듈이 자동화 라인을 따라가며 알루미늄과 유리, 은과 구리가 포함된 금속물 등으로 분해돼 가공업체로 보내집니다. 파쇄하지 않고 소재별로 회수하는 공법도 자체 개발해 80% 이상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익성도 좀 높이면서 고순도 물질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 등 188억 원이 투입된 태양광 모듈 연구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 3,600톤의 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어 주로 매립에 의존했던 폐 모듈 처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태양광 생산 보급뿐만이 아니라 재활용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태양광 모듈의 60%를 생산하는 충청북도에 재활용 시설이 들어서며 생산지가 폐기까지 책임지는 순환경제가 구축됐습니다. 수화목은 이 태양광 모듈을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탄소 중립, 신재생 쪽에 우리가 기여를 하느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설은 전국적으로 3곳, 내년에는 추가로 3곳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활용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오는 2023년부터는 일정 비율을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됩니다. 커지는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장에서 충청북도의 입지도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난 10년간 청주 양서류 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했던 시민사회단체에 부적정하게 쓴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거듭된 통보에도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례적으로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여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2년 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서류 생태공원의 운영 방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계약서상 청소, 공원 유지 관리는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 업무인데 실제 청소는 별도 수당과 식대 등을 들여 시니어 클럽이 다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청소라든가 그 관리를 민간이 다 수탁자가 하지 않고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거의 모든 걸 운영을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감사 결과 24건, 2,922만 원의 예산 집행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청주시는 단순 실수나 회수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1,49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거듭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청주시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시 승인 없이 이루어진 축제 자문료와 강사료, 시의원 자문료, 개인 전시회 비용, 소형 굴삭기 자격증 교육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등인 492만 7천 원과 지연이자가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865만 원과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강사료 일부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반 내고 본인 부담금이 반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안 낸 거예요. 그 3년치 저기란 걸. 본인들이 직접 내야 되는 거 안 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래갖고서. 청주시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도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사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정산을 통해 청주시와 사전 협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감사와 관련해 관리 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스쿨미투 가해 전직 교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22단도 김용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온갖 비방과 음해를 견뎌야 했다며 피해자 아버지가 낸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은 재판 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아야 한다며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전직 중학교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는 등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수많은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지만 정작 내가 사는 동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왠지 아쉽고 궁금할 때가 있죠. 옥천에서 충북 최초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방송 준비로 분주한 작은 스튜디오. 잠시 뒤 방송 시작을 알리는 불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충북 최초로 마을 주민들이 진행자로 나서는 공동체 라디오가 옥천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04.9MHz 정식 주파수도 배정받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옥천읍과 동이, 군서, 군동면 등 13,000여 세대가 방송 권역입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뿔뿔이 방송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루 11시간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마을 소식과 지역 정보,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 등을 생생하게 전하게 됩니다. 지면에 나오는 거는 일부 선정된 기사만 나오고 조그만 건 다 묻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송으로 하면 소소한 것도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천 FM처럼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라디오는 전국에 8곳.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효과가 크다며 내년까지 27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부족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러한 매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옥천 FM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인터넷 TV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지역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어 3조 9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074억 원, 15.6% 늘어난 겁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1조 591억, 환경 5,708억, 농림해양수산 1,895억, 교통 및 물류 1,866억 등입니다. 괴산군의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크게 늘었습니다. 괴산군은 최근 발표된 2019 GRDP 지표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수는 3,467만 원으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6위를 차지했고 전년도 대비 성장률은 6.3%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은 충북 평균인 1.7%보다 3.7배 높은 수치로 농림어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약 25%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RDP는 한 지역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해의 단재교육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사도 부문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독도사랑 교육을 펼친 충북예술고 이영정 교장이, 학술 부문에는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재 양성에 기여한 한국교원대 김용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